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겨주고 싶을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남긴 선물에 관한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저처럼 뜨거워질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친구 미영 씨입니다. 30대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련.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발견하게 된 어머니의 사랑. 혹시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 하실 준비가 말이에요.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32살 직장인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8시에 알람이 울리고 급하게 세수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피곤했지만 그래도 나름 충실한 일상이었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평소 낮에는 거의 전화 안 하시는 분인데 이상했어요. 미영아, 지금 시간 괜찮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점심시간이에요. 왜요? 아니야, 별일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는 항상 그런 분이셨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면서도 자식 걱정은 늘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됐다. 일 열심히 하고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통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그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님이세요? 안부 전화? 네. 그냥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부모님은 정말 자식 걱정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자주 하시는 그런 안부 전화 말이에요. 그래, 이 오후에는 회의가 연달아 있었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했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야 오늘 엄마 전화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목소리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 전화를 드려볼까 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내일 하기로 했어요. 내일 주말이니까 안부 전화나 한번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엄마께 전화를 드리려던 찰나, 다른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빠였어요. 미영아, 병원에 와야겠다. 아빠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뭔가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차분하고 침착하던 아빠가 이렇게 당황하는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엄마가, 엄마가 쓰러지셨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30시간같이 느껴졌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엄마를 생각했어요. 어제 그 전화가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1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평생 울지 않던 아빠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아빠가 저를 보더니 힘없이 말했어요. 의사가,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어떻게? 그때 의사가 나와서 저희를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예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병이거든요. 그럼, 그럼 얼마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로 보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전화 통화를 했던 엄마가 한 달밖에 못 산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엄마가 여러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의식은 있으셨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영아, 왔구나.
엄마가 힘없이 웃으시며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괜찮다. 이제 아프지 않아.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아프실지 뻔히 보이는데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엄마가 더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간병할게요. 엄마 옆에 계속 있을게요. 그러자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내 일이 중요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계속해. 엄마, 지금 일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제일 중요한데요. 미영아, 엄마 말 들어. 엄마는 내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기뻐. 그러니까 평소처럼 살아줘.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약이야.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제 미래를 더 걱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철없는 딸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낮에는 회사에 가고 퇴근 후에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약해져 가셨지만 저를 볼 때만큼은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래도 다른 집 애들처럼 예쁜 옷도 많이 사주지 못했고 좋은 학원도 보내주지 못했고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고생한 게 많았을 거야. 엄마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모두 당신 탓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거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의사는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미영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우리 집 안방 옷장 맨 위쪽에 봉투 하나가 있어. 그걸 가져와 줄 수 있니? 봉투요. 무슨 봉투인데요? 가져와 보면 알 거야. 근데 혼자서는 못 가져올 거야. 아빠랑 같이 가서 가져와. 엄마 말씀이 조금 이상했어요. 봉투 하나가 뭐가 그렇게 무거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부탁이니까 다음날 아빠와 함께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안방으로 갔어요. 평소 잘 정리되어 있던 방에 엄마가 없어서 조금 어수선해 보였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정말 맨 위쪽에 큰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저게 뭐지? 아빠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의자에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무거워? 우리는 거실로 가서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봉투들이 수십 개 들어있었어요. 아니, 수십 개가 아니라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각 봉투마다 날짜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3월 15일, 2003년 4월 22일, 2003년 5월 8일, 2003년 9월 1일. 날짜들을 보니 모두 제가 용돈을 받았던 날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엄마가 저에게 용돈을 주셨던 모든 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빠도 신기해하시면서 작은 봉투 하나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미영이에게 오늘 내게 용돈 2만 원을 줬구나. 내가 고마워요. 엄마라고 말하며 활짝 웃던 모습이 너무 예뻤어. 이 돈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사길 바란다.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했단다. 우리 미영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니까. 오늘 내가 용돈을 받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 아빠 담배 사드릴게요 였어. 이 작은 아이가 벌써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사랑해. 우리 딸. 2003년 3월 15일. 엄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빠도 옆에서 같이 우시더라고요. 아빠와 저는 그날 밤새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총 247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저에게 용돈을 주셨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각 편지마다 그날의 저의 모습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용돈을 주니까 엄마, 이제 제가 다 컸으니까 용돈 적게 주셔도 돼요라고 말한다. 이 아이는 항상 엄마를 먼저 생각한다. 이런 딸을 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대학교 1학년이 된 미영이. 생활비를 주니까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라고 말한다.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너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 미영이가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며 용돈을 거꾸로 주겠다고 한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아빠 용돈 드릴게요라며 웃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어요. 엄마는 제가 받은 용돈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때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제가 투정을 부렸던 순간들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오늘 친구들은 다 5만 원씩 갔는데 저만 3만 원이에요라고 투정을 부렸다. 속상하겠지만 우리 형편상 더 줄 수가 없어서 미안했다. 하지만 미영이가 금방 괜찮아요. 엄마, 3만 원도 충분해요라고 말해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특별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들보다 최근에 쓰여진 것 같았어요. 우리 미영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마 엄마가 미영이 곁에 없을 때일 거야.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이란다. 20년 동안 내게 용돈을 줄 때마다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고마워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때로는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투정하는 모습까지도 모두 사랑스러웠단다. 엄마가 왜 이런 편지들을 썼는지 궁금하지? 엄마는 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그래서 기록해두고 싶었어. 언젠가 엄마가 없어도 이 편지들을 읽으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엄마가 세상을 떠나도 이 편지들을 읽으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미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힘들 때마다 이 편지들을 읽어봐.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엄마가 될 때 엄마처럼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다.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아빠와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세심하게 기록해두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편지들을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엄마는 많이 약해져 계셨지만 제가 봉투들을 가져온 걸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 봤니? 네, 엄마. 정말 감동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걸 준비해 두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없어도 외롭지 않을 거야. 그 편지들이 엄마 대신 내 곁에 있어줄 테니까. 엄마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넌 정말 좋은 딸이었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그걸 절대 잊지 마. 엄마, 저도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엄마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그 편지들을 읽으면 엄마 목소리가 들릴 거야.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영아, 엄마 정말 행복했어. 너 같은 딸을 둬서 말이야. 그날 저녁,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시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빠와 저는 엄마 곁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엄마가 남겨주신 편지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많은 편지들 속에 담긴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니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리려다가 엄마가 안 계시다는 걸 깨닫고 또 울곤 했어요. 하지만 힘들 때마다 엄마가 남겨주신 편지들을 읽었어요. 그러면 정말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편지를 한 장 꺼내서 읽으면 다시 힘이 났어요. 연애에서 상처받을 때도, 미래가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이가 오늘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뛰듯이 기뻐하며 엄마, 저 잘했죠? 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우리 딸은 정말 최고야.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미영이가 엄마는 자랑스러워. 이런 편지를 읽으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였어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심하게 혼났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는데 문득 엄마 편지가 생각났어요. 편지 상자에서 한 장을 무작위로 꺼내서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영이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며 울면서 돌아왔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못났어요? 라고 말하길래 엄마가 대답했다. 우리 미영이는 못난 게 아니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야.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 그러니까 미영이가 눈물을 뚝 그치고 웃더라. 우리 딸은 정말 강한 아이야.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수하는 것도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엄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뭐가요, 아빠? 엄마가 편지만 써둔 게 아니야. 내 통장도 따로 만들어뒀어. 아빠가 서랍에서 꺼내 보여주신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잔액이 3천만 원이나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내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야.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쓰라고.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많을 때는 10만 원, 적을 때는 1만 원씩. 어떤 달은 5천 원씩 여러 번 입금되어 있기도 했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이걸 모으신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야. 엄마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둔 거지.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말이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항상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당신 것은 아껴 쓰시면서도 저에게는 아낌없이 주셨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통장과 함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미영이에게.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엄마가 직접 챙겨주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란다.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릴 때, 아이를 낳아 기를 때, 혹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돈을 모았어. 하지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이야. 엄마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아이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돈은 언젠가 다 쓰게 되겠지만 엄마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걸 잊지 마. 그리고 이 돈을 쓸 때마다 엄마를 생각해줘. 엄마가 내 곁에서 함께 기뻐하고 있을 거야.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읽으면서 또 다시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위해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편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했고 임신을 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나를 뱃속에 품었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임신 기간 동안 엄마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입덧이 심할 때도, 몸이 무거워서 힘들 때도 엄마가 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때마다 엄마의 편지를 꺼내서 읽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밤새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주사를 맞는데도 울지 않고 엄마,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우리 딸이 기특했다. 이 작은 아이가 벌써 이렇게 의젓하다니. 아픈 것도 참으면서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는 미영이를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했다.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엄마처럼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밤새우는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는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저도 엄마처럼 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가 커서 이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마가 나를 키우시면서 느꼈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적으면서 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지금 제 아이는 5살이 되었어요. 가끔 제가 힘들어할 때면 아이가 말해요. 엄마, 왜 슬퍼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아이도 저를 통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요즘에는 아이와 함께 할머니 무덤에 자주 가요. 그리고 엄마께 말씀드려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으로 우리 아이도 잘 키우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준이에게도 똑같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서 마치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엄마의 편지를 읽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항상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결혼할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도 엄마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때마다 엄마가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해줬어요. 할머니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기록해두고 싶으셨던 거야. 나중에 엄마가 외로울 때 읽으라고 말이야. 그럼 엄마도 저한테 편지 써주세요. 아이의 말에 깨달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통해 우리 아이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도 아이를 위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무언가 잘했을 때, 귀여운 말을 했을 때, 때로는 말썽을 부렸을 때도 그 순간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다. 넘어질까봐 무서워하던 아이가 용기를 내서 페달을 밟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다.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린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같이 기뻐하고 계실 거야.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얼마 전에는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도 커서 엄마가 되면 엄마처럼 편지 써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사랑 많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의 사랑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 전해질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엄마의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 엄마가 바로 옆에서 괜찮다. 우리 딸.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247통의 편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정말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마무리. 이것이 제 친구 미영 씨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서 저도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미영 씨 어머니가 남기신 247통의 편지. 그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20년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비싼 선물도 받고, 예쁜 선물도 받죠. 하지만 정말 소중한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관심, 배려, 그리고 사랑. 여러분의 부모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들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부모님과 함께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꼭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어떤 선물보다 소중할 테니까요. 미영 씨는 지금도 그 편지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